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일 정오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1시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저 집사람과 같이 갔습니다.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성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선 아주 편합니다. 가면은 우선 이 비닐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이 체온을 잽니다. 그 다음에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주민증을 냅니다. 주민증 가지고 금방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조금 내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투표 용지가 즉석에서 인쇄되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기표장에 들어가서 찍으면 됩니다. 기표장을 보니까 안철수 이름이 있었지만은 그 기표란에 사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와서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1년의 과정이 한 10분 내지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4월 7일이 평일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가 사전투표에 많이 나오고 나이 드신 분들도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전투표 하겠다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사람은 전체 유권자의 40.1%나 됩니다. 특히 이 사전투표 많이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20대 30대입니다 20대는 본투표 하겠다는 사람이 34%고요 사전투표 하겠다는 사람이 4월 2일 찍겠다는 사람이 21%, 4월 3일 찍겠다는 사람이 28%, 그건 50%나 됩니다.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20대는 30대는 사전투표 하겠다는 비율이 45%, 본투표 48.3, 거의 비슷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본투표 하겠다는 사람이 많죠. 이러니까 2030 세대를 지금 누가 잡느냐가 이번 선거인데, 흔히 사전투표를 하면은 작년 총선 때처럼 현재로서는 이 여권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사전투표함이 열려버리면은 막판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 사전투표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이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2030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2030이 반문재인, 반민주당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전투표는 2030 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결 구도로 됐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줄기차게 이 2030 세대의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도 사전투표 반대론을 부르짖으면은 그게 민주당 선거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 이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이 오전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2030 세대뿐만 아니라 반문재인 국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사전투표 안전하니까 사전투표 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우선 안철수 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 홍보 캠페인을 벌리고 신촌에 있는 한 문화시설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네요. 이 안철수 씨가 이 메시지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 곧 식목일인데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를 자르기 좋은 날이다. 썩은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심으면은 4월 7일 희망의 새싹이 움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대표는 유불리와는 상관없이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이므로 어느 당이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희망적으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서대문구 남과자 1동 주민센터를 찾아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는데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정하지 않으셔서 같이 왔다고 했습니다. 대권 행보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기자들이 짓궂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의 사전투표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평이 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전투표한다는 자체가 무슨 커다랗게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안 대표는 사전투표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좀 더 알려지게 되고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재밌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주 조용하게 했습니다. 투표 당일인 오늘 오전 8시 31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사전투표한다고 하고 삼청동 주민센터에 도착한 것은 8시 58분. 투표를 불과 27분 앞두고 기자들에게 알렸으니까 막 조용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란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투표 전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총합산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사전투표의 향방이 전체 선거를 결판짓습니다.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이른바 진보진영, 실질적으로는 좌파진영이 사전투표를 하나의 촉진제로 삼았습니다. 사전투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 투표율을 높이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사전투표 많이 하자. 특히 2030 세대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 사전투표를 하면은 3일 동안 투표하는 게 된다. 4월 2일, 4월 3일, 4월 7일. 그리고 당일 투표만 고집하면 4월 7일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날은 평일이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다. 라면서 부르짖고 했는데 요사이 아직도 사전투표 반대론을 펼치는 이들이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해가지고 거기 좀 찬물을 끼얹은 듯 했지만은 천하대세는 사전투표로서 결판을 짓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저도 투표하고 윤석열 씨도 투표하고 안철수 씨도 투표를 해가지고 이번은 분노투표다. 분노투표로서 조직투표, 금권선거 이것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이 여론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편합니다. 사전투표 편하니까 당일투표도 좋지만은 이 몸이 가뿐한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하십시오. 이미 투표는 시작된 겁니다. 2일, 3일, 7일, 3일 중에서 하루를 잡아서 여유있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받지 않고 주권자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